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독일에서는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5일 유럽 최초의 초고속 컴퓨터 주피터가 공식 가동됐습니다. 이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말씀드리면 1초에 100경번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100만 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은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이런 초고속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중대한 뉴스를 왜 한국 언론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별 시스템으로는 최고 순위가 20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독일의 주피터는 유럽 1위,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술 발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럽이 왜 갑자기 이 초고속 컴퓨터에 5천억 원을 투자했는지 그 놀라운 배경 이야기입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컴퓨터 기술 발전 현황과 각국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한국이 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유럽의 충격적인 기술 독립 선언, 주피터의 실체와 놀라운 성능. 먼저 주피터가 얼마나 대단한 컴퓨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피터는 독일에 설치된 유럽 최초의 초고속 컴퓨터입니다. 1초에 100경번의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과학 연구나 AI 개발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한국 최고 성능 컴퓨터인 삼성 SSC21보다 약 40배 빠른 속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기 효율성입니다. 주피터의 테스트 버전인 제디는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가장 빠른 컴퓨터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기 1와트로 무려 72억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는 약 24,000개의 엔비디아 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칩은 기존 컴퓨터 두뇌와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하나로 합친 혁신적인 부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럽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주피터는 단순히 빠른 계산기가 아니라 세 가지 혁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AI 개발, 유럽 언어로 대화하는 챗GPT 같은 AI 만들기. 2. 기후 연구, 1km 단위로 100년 후 날씨 예측하기, 지금보다 훨씬 정확한 기후 예보가 가능해집니다. 3. 미래 컴퓨터 연구, 기존 컴퓨터보다 수천 배 빠른 양자 컴퓨터 개발 가속화. 유럽의 위기감, 그 배경은? 유럽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 배경에는 심각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주목할 만한 AI를 발표한 기관 수를 보면 미국이 40개, 중국이 15개인 반면 유럽은 고작 3개에 불과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서 유럽이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주피터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럽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피터는 유럽의 디지털 독립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독립이란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디지털 기술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디지털 독립 선언인 셈입니다. 세계 슈퍼컴퓨터 현황과 각국의 전략, 미국의 기술 현황. 현재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를 보면 미국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 엘 카피탄 미국 1.74 엑사플롭스 1초에 174경번 계산. 2위 프론티어 미국 1.35 엑사플롭스 1초에 135경번 계산. 3위 오로라 미국 1.01 엑사플롭스 1초에 101경번 계산. 4위 주피터 독일 0.79 엑사플롭스 1초에 79경번 계산. 미국이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미국이 총 174대의 슈퍼컴퓨터를 세계 500위 안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체 컴퓨팅 능력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5, 6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자신들의 슈퍼컴퓨터 성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공개된 슈퍼컴퓨터 성능은 전 세계 대비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기술 실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2위의 슈퍼컴퓨터 강국이었습니다. 선광 타이후라이트, 천하이A 같은 시스템들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슈퍼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순위만으로는 전 세계 기술 발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미래 계획.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후가쿠의 후속작인 후가쿠 넥스트를 2030년경 출시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은 1000 엑사플롭스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최고 성능보다 600배 빠른 속도입니다. 한국 슈퍼컴퓨터의 현실. 이제 한국의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슈퍼컴퓨터 성능 기준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능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시스템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삼성 SSC21, 22, 기상청 구루마루 37위, SK텔레콤 타이탄 47위, KISTI 누리온 49위.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IT 기업 HP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6세대 슈퍼컴퓨터 구축을 맡기로 했습니다. 목표 성능은 600 페타플롭스입니다. 현재 누리온보다 24배 빠른 속도이고 완성되면 한국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성능은 주피터의 79% 수준이고 미국의 초고속 시스템들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이유. 유럽이 초고속 컴퓨터를 가동했다는 중대한 뉴스를 왜 한국 주요 언론들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기술 용어의 복잡성, 엑사플롭스, 페타플롭스 같은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합니다. 기자들도 이런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국내 이슈 집중. 한국 언론은 주로 국내 정치나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의 기술 정책 변화 같은 글로벌 동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 이유, 위기의식 부족.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I 기술 격차 확대. 유럽이 자체 AI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변화. 주피터 같은 시스템은 최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시장 변화를 놓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하락. 기후변화, 신약 개발, 신소재 연구 등에서 슈퍼컴퓨터는 필수입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한국도 2030년까지 초고속 슈퍼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의 진척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슈퍼컴퓨터 기술 발전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AI 대중화 시대. 슈퍼컴퓨터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서 AI 개발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현재 AI 개발에 수십억 원이 드는데 이 비용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쉽게 AI를 만들 수 있게 되고 혁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 같은 중간 규모 기술 국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지역별 기술 다양화. 미국, 중국, 유럽이 각각 자신들만의 슈퍼컴퓨터와 AI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각 지역이 고유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AI와 슈퍼컴퓨터도 지역별로 다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각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시나리오 3, 기술 대융합 시대.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AI가 완전히 합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AI가 현실화되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 빠른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기술 선도국들의 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들. 단기 목표 기술 실력 키우기. KISTI6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2028년 목표인 초고속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만의 프로세서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장기 목표 국제 협력 늘리기. 한국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 전략 실제 활용 늘리기. 단순히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LG화학의 배터리 소재 개발 등의 슈퍼컴퓨터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이야기. 사실 이 모든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와 프로그램입니다. 슈퍼컴퓨터 자체보다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진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집중해야 합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카카오의 코지피티 같은 한국어 AI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슈퍼컴퓨터와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의 변화, 슈퍼컴퓨터 기술 발전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분야 주피터 같은 초고속 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에 평균 10에서 15년이 걸리는데 이를 5에서 7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예보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훨씬 정확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3일 후 날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초고속 컴퓨터를 사용하면 1~2주 후까지도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한 날씨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서 자연재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 제조업, 혁신, 자동차, 항공기, 선박 설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현재는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하는데 슈퍼컴퓨터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 제작 없이도 최적의 설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한국 제조업체들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 새로운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소재 개발이 빨라질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용량이 두세 배 큰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럽이 주피터를 통해 자체 AI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유럽산 AI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유럽이 자체 AI 칩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누려온 유럽 시장에서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유럽 기술보다 뒤떨어진다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유럽 고객사에 납품하는 스마트십 기술이 유럽산보다 떨어진다면 수주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KISTI6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30년 초고속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슈퍼컴퓨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슈퍼컴퓨터 분야와 결합한다면 전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를 AI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럽의 주피터 슈퍼컴퓨터 가동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디지털 독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의 기술력이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중국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한국이 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응용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 전망. 앞으로 10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경이면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컴퓨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양자 컴퓨터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이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이유.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성 선호, 빠른 뉴스 사이클에 맞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뉴스를 선호합니다. 기술 전문성 부족, 복잡한 기술 이슈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기자가 부족합니다. 국내 이슈 집중, 국내 문제 중심의 보도 관행이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 부족, 당장의 영향보다는 장기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기술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분석과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주피터 슈퍼컴퓨터가 정말 미중기술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IT 업계나 반도체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중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